안녕하세요. 베스트홈 여성의원 대표원장 송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황체 호르몬 레벨을 측정을 할 때는 주사제를 쓰는 게 농도를 높이는 거에 도움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질정을 쓰면 이제 자궁에 국소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먹는 약을 쓰거나 질정을 쓰거나 주사를 쓰거나 효과만에서는 똑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저는 질정은 절대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한테 질정을 넣으라고 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주사를 좀 써볼 수도 있고, 저는 주사 맞는 거 너무 아파요, 이러면 우리가 뭐 질정이나 먹는 약을 써볼 수 있고, 이제 선별적으로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해서 꼭 선택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질정을 넣기를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 질정 내는 게 얼마나 환자한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차라리 뭐 주사를 쓴다든지 먹는 약을 쓴다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홈 여성의원 대표원장 김진영입니다. 네, 물론 우리도 다 우려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시험관을 하면서도 계속 의사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고 많은 연구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많은 큰 규모의 연구에서 그 확률이 증가되지는 않는 걸로 연구 결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검사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그렇게 막 과배란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고 해도 무조건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험관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가임기에 한 뭐 몇 년 정도, 그것도 뭐 매달 하는 거는 아니고 뭐 한 번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하고 한두 달 쉬고 또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아주 그냥 계속 노출이 되는 거는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대규모 연구에서 그 확률이 그렇게, 그 리스크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 걸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대신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한다면 절대 이걸 해서 갑자기 암이 막 생기고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초음파도 자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빨리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란이 되면은 그냥 배란 될 때까지 내막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 배란이 되면 그거는 뭐 나팔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난자가 배란이 돼서 그게 자연 임신이 돼서 그 수정란도 착상이 되고 우리가 이식을 한 수정란도 착상이 돼서 그때 시도를 하면은 이론상으로 쌍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착상이 되지 얘네가 충돌이 돼서 서로 막 방해하고, 그러면은 수정란을 여러 개 넣으면 막 서로 막 충돌하고 경쟁하다가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쌍둥이가 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베스트홈 여성의원 대표원장 구하선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자궁 내막증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자궁 선근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은 원래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 조직이 자궁 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궁 내막증은 난소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있는 경우를 흔하게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고, 선근증은 자궁의 근육층에 자궁 내막 조직이 퍼져 있거나 발달하는 경우를 선근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는 두 개 다 자궁 내막증에 들고요. 선근증의 경우는 임신율이 약 3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선근증이 있다고 해서 다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근증의 크기, 그리고 근육층과 자궁 내막의 경계가 뚜렷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음파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논문도 나와 있는데, 선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궁 근육층하고 자궁 내막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가 착상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근증의 크기가 작더라도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선근증의 크기가 크더라도, 즉 자궁이 막 커져 있더라도 자궁 내막과 근육층의 경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자궁 내막이 충분히 두껍다면 임신을 아주 많이 방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선근
근육증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자궁 내막증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아직도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료를 하고 임신을 하는 게 좋냐 아니냐 이거 조금 논란이 있는데, 특히 자궁 내막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소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있는 건데, 자궁 내막증 자체가 일종의 염증 물질들을 조금 분비를 하기 때문에 착상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연관이 없다는 이론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수술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궁 내막증이 난소에 있는 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거함으로써 난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인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근증은 자궁 근육층에 자궁 내막이 있는 거고, 자궁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근증은 사실은 수술의 테크닉 입장에서 굉장히 수술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특정한 위치에 혹이 있는 게 아니고 자궁이 전반적으로 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술하려면 자궁의 일부를 완전히 절제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선근증 수술은 저희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선근증 수술하신 분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반복적으로 착상이 안 된다거나 선근증이 심해서 생리통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거의 마지막 단계로 선근증 수술을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수술을 받아보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